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네. 계속 반등세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뭐 우여곡절은 있고 뭐 많건 적건 간에 주가가 3일 연속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네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7월 첫날부터요. 물론 며칠 안 됐죠. 월요일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3일밖에 안 됐지만 계속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0.4% 올라가면서 오늘도 물론 기술주는 좀 올라갔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유가가 또 오늘 또 좀 내려가면서 네네. 에너지가 좀 내려갔고 금융주가 내려가면서 한 4개 정도 섹터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방어적 섹터 같은 것도 좀 올라갈 수 있었고요. 기술주들은 약간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량 기술주 중에서도 약간 우량 기술주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강보합 내지 보합 이상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적자 부분 이런 것들 그런 맞아요. 것들은 좀 재미없던 모습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일단은 부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뉴스 자체는 이렇게 뭐 썩 좋은 건 없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고 물론 그것을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건 분명히 좋죠.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 안전적으로 이뤄가겠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감 필요 이런 거 다 분명히 맞죠. 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여튼 주식시장은 그런 건 여러 이유 다 떠나서 여하튼 3일 동안 올라갔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앞선 코너에서 계속 들으셨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10년물과 2년물이 다시 한번 역전됐고요. 올해는 세 번째 역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무슨 동전의 양면이지만 역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10년물은 2.92%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은 2년물이 급등했습니다. 2.96%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역전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튼 금년에 세 번째로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큰 우려는 역시 미국 달러라고 저는 계속 믿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달러가 지금 107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면서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2000년 이후, 2002년 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하튼 국내 시장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 상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엮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전히 유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달러 강세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에서도 강달러 때문에 네. 기업 실적 타격됐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잠시 후에 그런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요 종목별 움직임 한번 볼까요?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 내려 올라갔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이 하여튼 관심이죠. 7월 15일자로 한 주가 20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혹시 알파벳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7월 15일자로요. 아마 여러분들 잔고를 열면 주식수가 이제 20배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사시는 분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7월 15일 날 여러분들 계좌를 여시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테슬라는 약보합, 엔비디아는 1% 정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과 우버 이런 것도 같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존이요. 오늘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럽헙이라고 있습니다. 그럽헙이 대표적인 역시 우리를 보면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렇죠. 음식 배달 업체. 요기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요기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마 멤버십으로 해갖고 저도 이제 TV에서 전 쓰진 않지만 멤버십으로 해갖고 어떤 배달료를 좀 할인받거나 맞아요. 배달 무료로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멤버십 들어가면 그걸 갖고 좀 할인해 주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 그룹업이 대표적인 그런 거라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룹업의 지분이 2% 오늘 인수했습니다. 네. 2% 인수하면서 당연히 콜라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존이 지금 미국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한 7, 80%까지가 가입돼 있다는 프라임 멤버십 회원들한테요. 네. 1년 동안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쟁사가 뭐겠습니까? 도어대시라든가 우버 이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큰 영향이 없었지만 우버가 오늘 4.5% 떨어졌는데요. 바로 그런 우버 이츠에 대한 대항마였다고 볼 수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다 같은 우리나라 지분이 엮여 있지만 만약 경쟁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기와 요기요 이런 쪽에 서비스를 다 해주면 무료로 1년 동안 해주는 누군가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약간 그렇죠.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오늘 우버와 도어대시 1.3%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남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어틀랜틱 에코티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의견이 좋지 않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중립 의견으로 바뀌었는데 목표 주가는 거의 절반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기가 95달러에서 무려 54달러까지 내리면서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그 미국 달러 강세가 이번 실적 시즌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인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미국 달러의 어떤 방향성, 미국 달러의 강세가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에 큰 영향, 이익 조정 비율의 하락과 같은 궤를 추적하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기업의 전체적인 지역적 매출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S&P 500 전체 매출에요, 기업들의 60%가 미국입니다. 65%가 미국, 그리고 해외 매출이 40%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이 되겠고요. 이 평균을 딱 그대로 가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한 전체적으로 미국은 이거 약간 반대지만 애플은 40% 정도 되고요. 반대지만 그 해외가 60이니까 그만큼 기술주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걸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정반대가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섹터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오른쪽부터가 파란색, 밝은 파란색 있죠. 밝은 파란색이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이게 보시면 IT가 60%, 58%니까 딱 IT 딱 평균에 가는 것이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주 있죠. 소재주가 56%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45% 들어갑니다. 필수 소비재 대표 샴푸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미국 브랜드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 웬더기 이런 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뭐겠습니까? 구글이랑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42%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영향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에서 이미 경고를 보냈었고요. 참고적으로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을 6개, 7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몬델레스 이런 것들이 75%가 되겠고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전 세계 누구나 다 에스테로도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 브랜드를요. 79%입니다. 엔비디아가 84%, 그리고 뉴먼 코퍼레이션은 금광이니까 뭐 당연히 많겠죠. 그런 거의 99%가 해외 매출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실적 시즌 때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긴장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